안녕하세요. 자기 전 이야기 나이트북 스토리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야기 시작합니다. 탈무드의 지혜, 작은 선의 힘. 한 낯선 남자가 먼 도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도 고프고 길도 잃어버렸지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걷기만 했죠. 그때 한 아이가 조용히 다가와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이거 어제 남은 건데요. 드셔보세요. 남자는 깜짝 놀랐지만 아이의 눈빛에 담긴 따뜻함에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후 그 남자는 마을을 떠나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단 한 사람에게만 친절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의 선함 덕분에 제 안의 절망이 사라졌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스승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선은 작지 않단다. 우리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어도 그 선을 받은 사람에겐 세상을 다시 믿게 만드는 빛이 될 수 있지. 그리고 덧붙였죠. 선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게 오늘이든 훗날이든 말이야. 오늘 당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빛을 건네셨나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돈도 벌고 있고 원하는 곳에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자유롭지 않아요. 왜일까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제자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고 묶은 뒤 말했습니다. 이제 이 밭을 한 바퀴 돌고 오거라. 제자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손이 묶여선 움직이기 불편한데요. 스승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만든 끈에 묶여 살아간단다. 비교, 욕심, 불안, 그리고 두려움 같은 끈 말이지. 몸은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마음은 묶여 있으니 자유롭지 못한 거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자유는 어디에서 오나요? 스승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람은 어디든 갈 수 있지만 그 길을 정해주는 건 마음의 방향이지. 마음이 비로소 가볍고 평온할 때 그제야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 당신을 묶고 있는 건 세상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걸어오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마음이 향하는 곳. 한 제자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도 얻고 있지만 자꾸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스승은 조용히 그를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저 강물은 어디로 흐를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바다로 가겠지요. 스승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물이 길을 잃고 웅덩이에 고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 제자는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썩거나 더 이상 흐르지 않겠지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그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모르고 그저 멈춰 서 있기만 한다면 그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답답해지지. 내가 지금 느끼는 공허함은 성취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향해야 할 곳을 잊었기 때문이란다. 가끔은 멈춰서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삶의 방향을 되찾는 열쇠가 되지. 당신의 하루는 어떤 마음으로 흘러갔나요? 몸이 가는 길이 아닌 마음이 향하는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일은 지금보다 조금 더 진심이 이끄는 쪽으로 걸어가 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인내의 가치. 한 제자가 조급한 표정으로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노력하고 있는데 변화도 없고 성과도 없습니다. 정말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스승은 그를 데리고 정원의 한 모퉁이로 갔습니다. 거기엔 한 그루의 대나무가 자라고 있었죠. 이 대나무는 심고 나서 5년 동안 단 1cm도 자라지 않았단다. 하지만 땅속에서는 수십 미터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 그리고 5년이 지난 어느 날 단 며칠 만에 눈에 띄게 쑥쑥 자라기 시작했단다. 제자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오랜 시간은 자라지 않은 게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었군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내는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자라기 위한 시간이다.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서도 분명히 무언가 자라고 있을 거야.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은 자라고 있는 중이니까요. 모든 것은 때를 만나야 꽃을 피웁니다. 오늘도 흔들리며 잘 견뎌낸 당신에게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탈무드의 지혜. 배움은 언제 끝나는가? 한 제자가 어느 날 자신감에 차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대부분의 가르침을 익힌 것 같습니다. 배울 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데리고 마을 밖 우물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 우물은 매일 똑같은 깊이지만 물을 기를 때마다 새로워진단다. 너는 물을 다 마셨다고 생각하겠지만 지혜는 끝이 없고 언제든 새롭게 퍼올릴 수 있는 법이지. 제자는 말없이 우물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스승은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배움은 지식이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에서 나온다. 겸손한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고 교만한 사람은 젊어도 이미 멈춘 사람이지. 그제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목마른 사람이라는 걸 잊고 있었군요. 배움은 책을 덮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순간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것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셨나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세상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복잡하고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갈래로 나뉜 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쪽은 넓고 화려하지만 도중에 방향을 잃기 쉽고 다른 길은 좁고 단순하지만 끝까지 이어져 있단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가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란다. 겉으로는 작아 보여도 내 마음에 평온을 주는 선택이 결국 옳은 선택이지. 모든 걸 가질 수는 없어. 그렇기에 선택은 곧 무엇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이기도 하지. 제자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욕심보다 중심을 따르겠습니다. 세상의 길은 많지만 당신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듣고 바르게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지켜주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느 날 마을의 한 젊은이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책도 많이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일도 빠르게 파악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똑똑하다고 합니다. 저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그를 조용한 숲길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길을 걷다 보니 나무마다 키도 잎도 다 다르지? 그런데 어떤 나무가 진짜로 깊은 뿌리를 내렸는지는 겉만 봐선 모른단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이고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란다. 지식은 말을 많이 하지만 지혜는 침묵 속에서 빛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직 지혜롭지 않군요. 스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걸 깨달은 너는 이미 지혜의 문 앞에 서 있는 거란다. 많이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겸손과 성찰 속에서 자랍니다. 오늘 당신은 얼마나 귀 기울이고 얼마나 비워냈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말보다 행동이 말해주는 것.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에게도 고맙다고 자주 말하죠. 하지만 가끔은 그 말들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스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들을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있니? 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스승은 그를 데리고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몸이 불편한 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노인의 집 바닥을 닦고 창문을 열어 햇살을 들이자 말했습니다. 말로는 힘내세요 한마디면 끝이지만 행동은 그 말보다 더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단다. 진짜 따뜻함은 손끝에서 전해지지. 말은 머리로 전해지고 행동은 가슴으로 전해지지. 그래서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 제자는 조용히 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당신이 오늘 건넨 말들, 그 말보다 먼저 움직인 손길이 있었나요? 진심은 입술이 아니라 작은 실천 속에서 빛납니다. 말보다 따뜻한 하루를 보내셨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진정한 만족이란?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집을 지었지만 얼굴엔 항상 근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스승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성공했지만 왜인지 마음이 늘 허전합니다. 더 가지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럴수록 더 공허해지네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그를 데리고 텅 빈 방 하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방 안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황금을 가득 채워보자. 하지만 그 대신 밖으로 나가는 문은 닫히게 될 것이다. 상인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황금이 많아도 문이 닫히면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은 것을 채운 듯 보여도 출구가 없다면 그건 만족이 아니라 감옥이란다. 진짜 만족은 더 가지려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온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 그 안에 이미 충분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만족은 무언가를 더 얻는 순간이 아니라 멈춰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찾아옵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따를까? 한 마을에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마을의 모든 길은 큰 길 하나로 통일한다. 그 길은 넓고 빠르지만 그 과정에서 작은 오솔길, 마을 어귀, 조용한 골목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환호했죠. 이제 길을 잃을 일도 없겠군.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이야. 하지만 단 한 사람, 늙은 정원사는 아무 말 없이 여전히 작은 오솔길을 따라 마을 밖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아직도 그 낡은 길을 쓰시나요? 다들 큰 길로 다니잖아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가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란다. 나는 내가 배운 바르고 따뜻한 길을 잊고 싶지 않아서 그래. 이 길에는 나무가 있고 걸음마다 생각할 시간이 있어. 며칠 후 큰 길은 폭우로 무너졌고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정원사의 조용한 오솔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사람들을 안전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크고 화려한 길보다 바른 길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지. 때론 외롭지만 그 길은 결국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된다. 당신은 오늘 어떤 기준으로 길을 선택하셨나요?
모두가 옳다 해도 마음이 불편한 길이라면 조용히 돌아가는 길이 지혜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지혜는 소란 속의 목소리가 아니라 조용한 걸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이트북 스토리에 큰 힘이 됩니다.